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 대 아르메니아. 자, 일단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슈코 그리고 로브리치 그리고 지금 브레칼로 등 주축 선수들이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공격수인 세슈코를 필두로 주전 전력들을 대거 소집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면에서는 아르메니아보다 더 우세한 상황이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 좀 최근 경기들 봤을 때 일단 뭐 비록 좀 친선 경기긴 하지만 포르투갈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자, 다만 뭐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몰타 상대로는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른 의미로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 그런 슬로베니아의 고점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반대로 저점은 굉장히 좀 낮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전력 플러스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뭐 슬로베니아가 더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건 좀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아르메니아가 최근 좀 지는 경기들을 봤을 때 대패한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좀 변수를 만들 만한 그런 좀 팀이란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좀 슬로베니아 승과 아르메니아 2.5 프랜승 중에 많이 골라가게 되면은 저는 2.5 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뭐 슬로베니아의 좀 주축 선수들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고 게다가 약간 좀 그런 슬로베니아의 기복 플러스 아르메니아가 좀 변수를 만들 만한 그런 좀 팀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슬로베니아 일반 승보다는 아르메니아 2.5 프랜승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르메니아 2.5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바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스위스 대 에스토니아. 자, 우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가 많이 안정화된 상태지만 그만큼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 비해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멀티 득점 이상을 한 경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골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패 중이고 그리고 홈 원정 상관없이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전부터 좀 수비가 많이 고질병이었던 그런 에스토니아인데 그게 뭐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인 그런 스위스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에스토니아의 그런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위스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록 지금 스위스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에스토니아의 수비가 많이 형편없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스위스의 그런 좀 득점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도 좀 잘 뚫리고 그리고 측면 수비도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위스가 침투나 컷백을 통해 허술한 에스토니아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이제 스위스 상대로 좀 역습을 통해 좀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스의 페이스가 많이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에스토니아와는 워낙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스위스가 전부 우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위스가 공격에서 살아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내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위스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불가리아. 자, 일단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은 없는 상황.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 1명 결장.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에서 조별리그에서 이제 무패를 기록하며 당당히 이제 1위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리고 그 대회 내에서는 총 5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견고한 수비를 보였어요. 네. 유로에서 뭐 조별리그에서 10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5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좋은 수비 밸런스를 보인 그런 루마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바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다소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가 전체적으로 좀 중원에서의 그런 우위를 살려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루마니아가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이 나쁘진 않아요. 네. 자, 다만 근데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불가리아의 득점력이 좀 식을 수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그런 수비가 견고한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좀 불가리아가 공격에서 다소 좀 안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뭐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간다거나 뭐 기회를 그렇게 뭐 많이 만드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특성을 고려할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뭐 확실히 좀 루마니아와 뭐 불가리아 지금 현재 뭐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루마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루마니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저득점 양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헝가리 경기. 자, 일단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이제 에반 퍼거슨이 부상으로 인해 좀 제외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그리고 살라이와 같이 이제 핵심 선수들이 이제 소집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선 조별리그에서 이제 뭐 최약체인 지브롤터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좀 졌을 정도로 좀 대회에서는 좋지 못한 행보를 보였어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의 그런 상대 팀들을 봤을 때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최근 좀 폼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그리스와 같은 강팀들을 연달아 좀 만나다 보니까 뭐 지브롤터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고는 결과를 못 낸 게 어느 정도 좀 납득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폼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선 조별리그에서 무패를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왔고 단독 1위로 무난히 본선 진출에 이제 성공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선 경기까지 포함 1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그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헝가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양 팀의 전력차, 흐름, 그리고 경기력 등을 고려할 때 원정이라 해도 헝가리가 유리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최근 헝가리가 원정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면서 좀 원정에서의 좀 저조한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최근 원정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뭐 리투아니아 그리고 뭐 이제 불가리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비교적 좀 약팀 상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원정에서 많이 냈죠.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그때가 좀 헝가리가 좀 순위가 확정되었다 보니까 힘을 뺀 경기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교적 좀 약팀 상대로 원정에서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저조한 성적을 거둔 거는 좀 헝가리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흐름이 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한 가지 고려 사항이 좀 최근 헝가리의 그 원정 성적, 네, 여기 조금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했을 때, 그럼 헝가리 승을 딱 무작정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무승부가 나올 만한 경기일 것 같기도 해서, 요거는 좀 고민 끝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어떻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이제 뭐 헝가리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발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헝가리 햄무알부 안 그러면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 자, 일단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라바가 여전히 이제 결장 중이에요. 뭐 이제 시즌 아웃으로 이미 결장인 상태고, 그리고 자비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트로비치 그리고 지금 말렌코비치가 결장 의심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좀 주축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좀 GTD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세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친선 경기까지 포함해서 5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티르키예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두며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가 친선 경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티르키예가 힘을 빼고 경기를 좀 치렀긴 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제 6대1 대승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뭐 그만큼 좀 최근 오스트리아의 기세가 좀 이렇게 좀 대단하다는 걸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키프로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최근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좀 세르비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팀 다 이제 좀 기동성 및 좀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좀 올라와 몰아붙이는 그림이 자주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전에 빠른 그런 좀 양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 번에 좀 몰아치는 그림이 좀 많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좀 근데 중원이나 지금 허리 라인에서 세르비아가 크게 좀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아까 좀 세르비아라는 팀이 뭐 언제든 좀 반등할 여지가 있는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현재 뭐 오스트리아의 그런 긴 연승 흐름을 끊어도 좀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거는 물론 뭐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오스트리아가 이제 좀 좋다고 보긴 하지만 뭔가 좀 오스트리아 쪽을 막무가내로 보기는 약간 좀 찝찝한 경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면 이제 세르비아가 고춧가루를 뿌려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감을 더 믿고서 본다고 하면 요거는 한번 세르비아 프렌 쪽 도전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세르비아 한번 프렌스 쪽 네, 도전해보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네, 세르비아 프랜스는 무승부에 어느 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핀란드 경기.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네베스, 그리고 이제 오타비우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카마라가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선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두며 이제 무난히 1위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리고 조별리그 기간 동안 압도적인 경기력을 거의 매번 보이며 상대 팀들과의 체급차를 각인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도 지금 전체적인 폼이나 모멘텀 모두 최상인 그런 포르투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긴 했지만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서 번개역 님 별풍선 2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번경님 2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아이고 2250개면은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거 설마 그 누적된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죠. 저 한 번에 2250개가 이거 싸져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거 지금 보내신 건 아니다. 말씀인 걸로 알고. 이거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 좀 후원해주신 풍선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번개형님. 네, 아무튼 네, 계속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 번에 2000개 이상 뭐 터진 적이 잘 없었기 때문에 좀 깜짝 놀라긴 했네요. 네. 자,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거기서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아쉽게 본선 진출에는 좀 실패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핀란드 나름 좀 유로 예선에서 좋은 그런 좀 결과를 만든 경기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좀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이고 오늘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포르투갈이 좀 높은 골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을 보고, 그리고 좀 초반부터 이제 포르투갈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봐요. 네. 그러면서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 전개 및 메이킹 능력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 당연히 좀 포르투갈이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포르투갈 좀 진영에서 좀 공격을 좀 소화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좀 전형적인 그런 강팀과 약팀의 경기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번경님 일주일 패키지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상 한 번 더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번경님.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쪽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그런 강팀과 약팀의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도 뭐 좀 크게 코멘트 칠 게 없이 그냥 뭐 현재 지금 모멘텀이랑 폼이 좀 최고조인 그래도 포르투갈이 핀란드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르투갈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갈 승.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포르투갈 승, 마이너스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튀르키예 경기. 자, 일단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인 지금 이제 스칼비니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뭐 스카마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유심의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주전 수비수 및 그리고 공격에서의 어느 정도 좀 결장 이슈가 있는 그런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트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날 그리고 스웨인지가 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트르키예 역시 확실히 공격과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이탈리아의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우선 뭐 유로 예선에서 잉글랜드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선방하며 본선에 진출했고, 그리고 최근 친선 경기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대체적으로 현재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유로예선 조별리그에서 이제 크로아티아와 웨일스를 제치고 이제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역시 유로예선에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내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내며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뭐 이제 대회와 다르게 최근 좀 이제 친선 경기긴 해도 오스트리아한테 6대1 대패를 당하며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경기가 뭐 친선 경기이기도 하고 튀르키예가 좀 힘을 뺐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대패를 한 게 뭐 이상하다고 보기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경기가 좀 대패인 거는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 전개가 좋은 팀이긴 해요. 자, 다만 이제 생각보다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웨일스 같은 팀이나 안 그러면은 이제 뭐 크로아티아 이런 좀 수비가 좀 견고한 팀들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덜 나타내는 그런 좀 튀르키예이기 때문에 현재 좀 수비가 안정화된 이탈리아 상대로도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튀르키예에 비해 이제 이탈리아의 좀 공수 밸런스가 더 좋고, 그리고 뭐 조직력 및 좀 경기 운영 능력도 이탈리아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튀르키예 상대로 이탈리아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이탈리아가 좀 주도하면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탈리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탈리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까지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승에 이제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A매치 7경기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